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설명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 Y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 상한가에 달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6월달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 웹툰 테마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 자체를 분석을 해드리는 느낌보단 앞으로의 미래가치성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선 Y랩이 뭘 하는 회사인지 좀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Y랩은요 웹툰 제작사입니다. 다양한 인기 웹툰을 제작을 했고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등 여러 플랫폼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작사는요 원래 이 자체적으로 원작을 제작을 하고 또 해당 작품들을 여러 웹툰 플랫폼에 제공을 하면서 독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넓히면서 이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까지만 요약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웹툰이 미국에선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앞으로 이 웹툰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 말씀 나누고, 나머지 주가의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또 높을까, 이 부분도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우선 간단히 관련된 기사 하나 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웹툰 불모지는 옛말이다. 미국서 킬러 콘텐츠 찾고 있는 네카오. 이게 여러분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이 합쳐진 그런 합성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웹툰 불모지로 불렸던 미국이 국내 플랫폼사들의 콘텐츠 공급처로 떠올랐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이 현지의 웹툰 창작 생태계를 만든 결과다. 웹툰 창작 생태계를 만든 결과다. 국내 웹툰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작가 육성 시스템을 이식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콘텐츠를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네이버 웹툰은요, 지난해 미국에서 정식으로 연재한 웹툰 중에서 현지 작품이 무려 47%나 차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고요. 미국에 정식으로 연재한 작가 중 54%는 캔버스 출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캔버스가 뭐냐면요, 북미판 도전 만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추어들이 별도의 유통계약 이런 거 없이 작품을 그냥 연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걸 미국으로 가져간 겁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 작가 등용문 역할을 해서 캔버스 누적 작가 수는 약 12만 명이나 넘어섰고요. 한국 작품을 미국에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냥 현지에서 창작 생태계를 만든 셈이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약 10만 명의 창작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해 미국 웹툰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요, 네이버 웹툰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 카카오 엔터는 여기에 있어요. 카카오 엔터는. 자, 네이버 웹툰이 거의 과반수가 한 요 정도 된다고 치면은, 요 정도면 거의 한 7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추진을 할 수 있었겠죠. 이 부분도 관련된 내용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오늘 날짜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2월 20일 날짜로 오늘 오후 시간대에 올라온 기사고요. 나스닥 상장 추진 네이버 웹툰, 이르면 올해 6월 뉴욕 증시에 입성을 한다. 주간사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를 선정을 했다. 지난해 첫 에비타 흑자 기록으로 상장 요건 충족을 했고요. 예상 기업 가치는 약 IPO 조달자금 5억 달러를 조달받을 수 있을 만한 30억에서 4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오늘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Y랩이 상한가에 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가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다면, 이제는 좀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스케일 넓혀서 이 글로벌 웹툰 시장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성, 전망, 이 부분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이 QR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를 한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 2029년까지 26조 원을 전망한다는 헤드라인의 자료입니다. 자, 본 자료는 QI 리서치에서 발간을 했고요. 이 QI 리서치가 어디냐면 여러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등의 거점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글로벌적인 조사 회사예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딱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표, 이걸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웹툰은 최초 한국에서 시작이 됐고 기타 아시아 및 서구 국가들까지 확산되어 현재는 글로벌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웹툰 시장의 규모는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약 192억 7천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2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예측 기간은 23년도부터 29년도까지입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이 24.3%나 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동글동글한 건 여러분 이건 성장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중요하겠죠.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 글로벌 웹툰 시장도 앞으로 점점점 더 커 나갈 전망이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웹툰 시장이 커질 수 있었던 배경은요. 스마트폰과 이 태블릿 PC 등이 보급화가 되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웹툰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겠죠. 또한 기술과 이 장비들의 발달로 인해서 웹툰을 생산하는 플랫폼이 많아지고 또 보급이 수월해지고 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장르와 범위로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의 종이 출판 산업이 갖고 있었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요. 글로벌 키플레이어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해당 산업을 이끌고 가는 그 기업을 키플레이어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이시는 이게 네이버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카카오예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 이 단 두 명이 22년도에 글로벌 탑 10 기업에서 약 58%, 이 두 기업이 이 10개의 기업 중에서 이 두 기업만 해서 과반수를 넘었다라고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의 앞으로 뭐 시장 전망과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이제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적으로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뭐 K-팝도 그렇고 K-드라마, K-영화부터, K-무비라 그러죠. 부터 해서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도 이제 점점점 더 많이 펀칭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한국인을 볼 때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낯설기도 하고 좀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엔 이제 그런 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스타일의 만화, 웹툰이죠. 웹툰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해외 젊은 층들 사이에서 좀 유행을 하면서 마치 K-팝처럼 K-드라마, K-무비처럼 이렇게 유행이 쫙 퍼지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지금 현재 이 K-문화라고 하죠. K-컬처 그 중에 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장성이 너무나 좋고요. 이 아이템 자체가 뭐 에너지가 딱히 필요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자재나 뭐 에너지 그리고 뭐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선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창작물이기 때문에 정말 무한정 만들어낼 수도 있는 뭐 그런 영역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저도 학생 때 웹툰을 굉장히 많이 즐겨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 보급 자체가 원활하진 않아서 컴퓨터로 좀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뭐 웹툰 어플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도 뭐 다음 웹툰, 뭐 네이버 웹툰 이런 것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던 웹툰들이 지금 여러분 TV 보시면요 아니면 OTT 프로그램 보시면 웹툰 기반한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지금 이 OTT 프로그램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웹툰들이 처음 웹툰 시장에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제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원초부터 웹툰을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영화를 보는 건데 굉장히 너무나 또 더 좀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내용을 알고 보는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다가 영상화를 되면서 이렇게 막 보고 또 막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배우가 그 웹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또 너무나 신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 개인적 경험을 빗대 보았을 때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점점점 더 이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은 정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Y랩 주주님들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마저 말씀 나눠볼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Y랩 같은 경우인데 상장을 하고 바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출발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는데 이때 이 Y랩이 가지고 있는 웹툰 중에 참교육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이 웹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때 이렇게 좀 강세가 나왔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재료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소멸을 하면서 쭉 조정이 나왔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심심한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반짝 상한가가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이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웹툰이 잘하면 6월 달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오늘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지난해 8월달 이때입니다. 이때 이미 미국 시장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어요. 네이버 웹툰 측에서. 그래서 이때 그러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웹툰 참교육과 동시에 이러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 즉 오늘 나온 이 재료는 이때 이미 떡밥이 있었고 오늘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뿌려놨던 이 떡밥을 오늘 이렇게 회수를 하면서 상한가에 와 줬는데 거래량을 여러분 좀 보시면요. 거래량이 뭐 그다지 그렇게 많았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애매합니다. 오히려 이때의 거래량이 훨씬 많았죠. 이때는 뭐 당연히 뭐 상장 첫날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때 거래량 보시면요.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원래는 제가 좀 단기적인 지지 라인 그리고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저항 라인 이렇게 그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면요. 가장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11선에서 21선 지지를 받다가 이때 이탈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래도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11선, 21선 위로 올라와주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가라는 의미 자체가 그동안 이렇게 쌓여있던 여기 이렇게 잠겨있던 이 매물들이 있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100%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추 소화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거 이쪽 매물대 있죠? 이쪽 매물대를 좀 비춰봤을 때 그래도 한 요 정도 라인 아니면 요 정도 라인 한 약 11,900원 11,900원에서 한 11,500원 요 사이에서 우선은 지지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 준다면 여러분 매물이 많진 않지만 여기도 이렇게 좀 잠겨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단부인 여기를 한번 좀 연결해 보시면 가장 끝 상단은 15,000원 요 정도가 나와요. 근데 가장 끝에서 저항받을 것 같지는 않고 한 요 정도 여기 있죠. 이쪽 라인이 1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만 준다면 14,000원에서 15,000원 이 근방에서 좀 강력한 저항이 한 번은 발생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은요 여러분 이쪽 부근 아까 말씀드렸죠. 이 11선과 21선 요 정도 부근인 한 11,500원 정도, 11,500원 요 정도 부근이었으니까 11,500원 정도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높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Y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와 더불어서 이 글로벌적인 웹툰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네이버 웹툰의 지금 현재 인기 정도 이런 거 좀 알아봤는데 그러한 이슈들과 좀 별개로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 마지막에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저의 100%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꼭 인지하시고요. 그냥 이런 견해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Y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온다면 제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해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구독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때그때 받아가시면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